자, 이제 신고납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얘기. 271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이제 신고 나오죠. 상속 개시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6개월이 아니라 이제 9개월, 좀 더 여유를 뒀죠. 9개월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제 분납과 연부연납과 물납이 나오는데, 이제 분납부터 정리를 좀 잠깐 하자면, 분납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에 분납이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 나눠서 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래서 분납 금액은 법인세랑 똑같아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거고, 2,000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분납 기한은 2개월 내. 원래 분납을 하는 겁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내 분납을 하는 거다. 분납 금액은 이제 법인세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고, 분납 기한은 2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분납은 이렇게 하면 신청만 하면 돼. 이랬을 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담보 제공 같은 것도 안 하는 거야. 담보 제공도 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된다.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냥 분납은 그냥 하시면 돼요. 2개월 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자, 연부연납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2,000만 원 추가되니까 부담되는 거죠. 한 번에 내기가. 그리고 두 달 만에 또 이거를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이거를 마련한다? 부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예요. 연부연납은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건데, 이게 이제 연부연납은 되려면 2,000만 원 초과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얘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동안 나눠내다 보니까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또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연부연납은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나중에 내는, 이번에 말고 이제 또 다음에 내는 거, 이제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좀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 나눠내는 건지 기간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나눠내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뭐까지 내야 되는 거냐? 이자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부연납 가산금, 이게 이자거든요. 연부연납, 얘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자예요, 이자.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부연납은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납하고는 다르죠.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연부연납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문구들이고요.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거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5년이에요. 5년. 연부연납은 그러면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기간은 5년 내에 나눠내는 거예요. 기간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5년인데, 만약에 가업상속을 받는 게 있잖아요.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가업상속을 받으면, 그러면 10년 또는 2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어요. 최대. 가업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체 상속받은 자산 중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50% 미만이다. 그러면 10년. 전체 상속받은 자산 중에 가업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20년. 최대 20년 동안 이렇게 나눠낼 수가 있어요. 원칙은 5년인데, 원칙은 최대 5년 동안 나눠내는 건데, 가업상속 받은 게 있다면 10년, 20년 동안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 이게 10년 동안 나눠내는 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3년 거치 후 7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내도 되고, 그게 아니라 3년 거치라는 건 3년 동안 안 내다가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나눠내는 거예요. 그게 3년 거치 후 7년이라는 거예요. 3년 거치 후 7년.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3년 동안 안 내다가 3년이 되는 날부터 총 10년이죠. 그러니까 바로 10년 동안 해도 되고 3년 거치 후 7년간 해도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가업상속 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최대 2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데, 20년 동안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20년 동안 계속 20번 나눠내도 되고, 아니면은 5년 지난 다음에 15년간. 5년이 지난 날부터. 그러니까 5년 거치라는 표현을 써요. 5년 거치 후 15년 동안 이렇게 나눠내도 되고. 근데 아무튼 이건 가업상속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몇 년이고요? 5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부연납할 때는 내가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납부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야. 3,500만 원. 그러면 가업상속한 거 없고, 그러면 3,500만 원이면은 5년 동안 나누니까 한 번에 7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5년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기간 최대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최대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연부연납할 때는 한 번 1회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기간 동안 나누는데, 각 회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00만 원이면은 5년간 분납할 수 없겠다. 3,500만 원이면은. 3,500만 원이면은 퀴즈예요. 3,500만 원이면은 몇 년간 분납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내는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3번 나눠낼 수 있겠다. 그죠? 내가 2번 해도 되고, 1,000만 원 초과. 내가 3,500이면은 한 번은 균등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1,750, 1,75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3으로 3,600, 3,600이라면 3으로 나누면은 1,200, 1,200, 1,200 이렇게 해도 되고, 3,600이라면 1,800, 1,80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나누는 게 좋으니까 1,200, 1,200, 1,200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럼 3년간? 아닙니다. 2년간. 2년. 왜냐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신고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신고납부 기한에 일단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는 거니까 1년, 2년. 전 횟수로는 2년이고,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2년이고, 횟수로는 3번이죠. 왜냐면 지금 당장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 나눠내면은 2년 연부연납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최대 횟수는 6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회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한번 내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니까. 이게 최대. 이렇게 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한 번 내야 되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얼마는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요게 각 회분의 요 금액들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부연납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연부연납은 여기 나오면 요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연부연납 했을 때 마지막에 연부연납 취소가 가능한데,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보를 지금 제공을 했는데 이때까지 내기로 했는데 내야 되는데 이때는 냈는데 이때 안 냈어. 그럼 연부연납 취소하고 바로 징수해야 되겠죠. 각 내기로 한 때 못 내면 바로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연부연납 취소라고 하는 거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그러면 바로 징수해야 된다는 거죠. 연부연납 취소하고 바로 징수한다. 273페이지에 연부연납 취소라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세무서장이. 근데 담보물 변경해달라니까 자기가 안 하면은 그러면 연부연납 취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연부연납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납. 자, 국세가 총 세목이 13가지인데 국세 중에서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 상속세예요. 증여세도 물납이 안 돼요. 증여세도 예전에 됐는데 증여세가 물납 다 폐지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거든요. 물납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물납이 허용이 돼요.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만,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만. 그러니까 물납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만 돼요. 상속세만. 근데 이 물납은 그러면은 어떻게 요건이 되는 거냐? 물납도 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물납이 되거든요. 물납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 허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건데,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예금이나 뭐 이제 금융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게 건물 하나, 예를 들면 이 건물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비싸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비싸요. 이 건물이 지금 여기 건물주가 건물을 한번 내놨대요. 한번 내놨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결국에는 내놨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여러분 지금 비싼 땅 이거 말고 근데 1,200억이 내놨는데 이걸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흥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근데도 안 팔았대요. 1,000억인데도 1,000억이면 안 된다고. 1,100억 했으면 팔았을 수도 있어. 근데 1,000억이니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여기 이 건물주가 약간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자기가 정한 땅이 있으면 그런 유두리가 별로 없는. 근데 아무튼 그랬대요. 이 건물 뭐 그렇게 비싸거든요. 근데 건물은 비싸지만 잘 안 팔리죠. 거래가 잘 안 돼, 사실은 실제로.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금은 인출하면 되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면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상장 주식 같은 이런 것들. 팔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팔려도 상장 주식이 아닌 것들은 또 잘 안 팔릴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현금이 아닌 것, 현금을 상속받았으면 그냥 내면 되죠. 아무리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한다 할지라도 지금 받은 게 예금 적금으로 받은 게 뭐 엄청나다면 그걸 내면 되는데 내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뭐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같은 것도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 그죠? 그 말이 나오죠. 그게 또 50%를 초과하는 겁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까요? 비율이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50%를 초과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고 그 납부해야 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납부해야 될 세액이. 아무리 이게 다 요건 충족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그러면 쉽게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거니까 물납 허가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자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그렇죠?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은 그러면 허가를 꼭 받아야 돼요. 분납만 허가가 없어요. 연분납이나 물납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물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는 게 막 있네. 그래도 지금 얘기한 거 안에서 답이 구성이 돼요. 굳이 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연부연납을 하는 거를 물납할 수가 있어요. 연부연납하는. 그리고 275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죠. 275페이지 중간쯤에 연부연납세액의 물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 좀 나올 만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연부연납을 하는데 그게 연부연납세액을 연부연납하는 걸 물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신에 이거는 또 별도의 허가를 별도로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8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죠? 8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그 연부연납에 대해서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납하려면 이 납부기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납세액 납부기한에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물납에 신청을 받은 세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그러니까 요거는 절차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차예요, 절차. 그죠? 절차. 그러니까 신청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허가의 통지는 언제까지 나오느냐. 요것만. 신청은 분납세액의 기한 있잖아요. 분납기한에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통지하고. 이렇게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딱 분납, 연부연납, 물납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말로 나오는 거는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여기 안에 답이 있다.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이제 결정과 경정인데, 이게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했으면은 사망한 날, 상속 개시록한 날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망이 속한 날의 말로부터 6개월이죠. 이렇게 신고납부 기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이때 납부 기한에 신고했다 할지라도 정부 부과제도니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는 협력의 의무일 뿐이죠. 협력의 의무일 뿐이지 확정력은 없어요. 신고납부 제도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신고한 금액,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 및 경정 해가지고 이날부터 9개월 내에, 예전에는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이었는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을 할 때는 이때 신고납부한 거랑 똑같으면은 뭐 고지서 보낼 필요 따로 없고요. 이때 신고한 금액과 이때 결정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고지서 보내가지고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세액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게 빨간색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다르면 고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이제 신고한 금액하고 다르면 고지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야 될 사람이 공동상속인이야. 공동상속인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속인과 수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수유자 모두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문구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표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인과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은 그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론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경정청구의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국기법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후발적 사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기법 내용이고,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국기법과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경정 청구를 하는데 일종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예요. 일종의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결정 및 경정의 청구, 줄여서 그냥 경정 청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국세기본법이나 아닌 상속세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라서 사유 발생을 또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요? 6개월 내에 경정 청구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6개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증여세는 기간이 상세 비교하면 3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신고 납부 기간 지난 후 6개월 내 결정하고, 증여세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있는데 걔는 사유 발생으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하는 거고, 이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이게 6이 3으로 되고 9가 6으로 되고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 내용 보니까 언제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저기 6개월 내에 다시 경정 청구를 하는 거냐. 내가 일단 상속을 받았는데 형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건 거지.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이 돼가지고 내가 형님한테 재산을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내가 세금 다 냈는데, 근데 형님한테 간다면 나는 세금 어떻게 돌려? 받아야 돼. 그렇죠. 경정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형님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속 개시, 두 번째는 상속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 재산이 국가에 수용당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가액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 거죠. 상속받은 재산이 거기다가 국가에서 쓰레기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국가에 수용돼서,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땅 주변이 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수용되면서 내가 상속받은 재산 가격이 확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정 청구해가지고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6개월 내에 경정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유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상속 관리인에 대한 사후 관리인데, 결정된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에요. 30억 원 이상이면 고액이죠, 고액.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사람인데, 그 빨간색이 중요해요. 상속 개시를 몇 년 내에? 5년 내에 이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 금액보다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거야. 분명히 30억이었는데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0억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너 그때 30억 아니었던 거 아니야? 30억 아니었던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은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5년은 사후 관리합니다. 상속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요? 30억 원 이상인 사람은 5년 동안 사후 관리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갑자기 재산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면 세금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루가 있는 세무조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액 상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 일용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눈도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두 문제. 아니다. 이게 상속세는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세 문제. 아까 우리 추정상속재산까지 하나 풀었었고, 그거 말고도 세 문제 하면은 필수 문제에서 7번, 14번, 16번. 이렇게 7번, 14번, 16번. 그래가지고 문제 3개를 풀어볼게요. 필수 문제만 3개. 계산 문제는, 말 문제는 쭉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상속세가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증여세는 1학년 문제만 쭉 정리를 할 거예요. 올해는 안 나온다 믿고. 증여세까지 다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 많을 텐데, 어차피 상속세만 들어줘도 감사하죠. 그렇죠? 상속세 듣고 증여세 어차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증여세는 한 2년 연속 나왔으니까 1학년 문제 나올 것들만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필수 문제 7번 문제인데, 상속세 과세가액 물어봤어요. 자, 과세가액이니까 상속공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죠. 총상속자산가액에서 증여상속재산가액 더하고, 그죠. 그래서 비과세나 불산입 빼고 과세가액 공제까지 빼는 거죠. 거기까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이죠. 그죠. 과세가액을 계산하래요. 1월 30일 날 사망했는데,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5억이에요. 15억. 그러면 일단 지금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야 될 게 지금 15억. 그리고 없어요.
계산 문제 간단하네 보니까 없고 차입금이 지금 1억이 있는데 차입금이 1억 있네요. 그러면 차입한 금액은 보세요. 차입한 금액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돼요. 차입한 금액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있잖아요. 세 군데에 영향을 미쳐요. 세 군데. 첫 번째, 추정상속재산가액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되죠. 2년 내 5억 이상, 1년 내 2억 이상이냐. 그러면은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들어가니까 총상속재산가액이 들어가겠죠. 거기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채무가 과세가액 공제액이 되잖아요. 과세가액 공제액. 또 채무니까 거기 과세가액 공제액이 들어가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채무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 상속 공제까지 문제를 풀어야 돼.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상속 공제까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 물적 공제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 있었잖아요. 그 순금융재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뺐었잖아요. 거기에 또 금융부채를 또 뺀 금액 가지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있죠. 빌린 게 있으면 세 군데 땅땅땅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총상속재산가액, 여기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금액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2년 내 5억 이상도 아니고 1년 내 2억 이상도 아니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에는 영향 미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디서만 빠지는 거죠?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채무만 빠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건 좀 이따 빼면 되고요. 과세가액 공제. 그래서 이건 과세가액 공제액만 하면 되는 거구나. 무슨 거기 뭐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네 뭐네 뭐 이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금액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으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그리고 상속개시 5년 4번에 상속개시 5년 전에 상속인인 아들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3억이고 증여 당시 시가가 2억이래. 이거 합산하는 거잖아요. 기간 내에 사전에 증여한 거니까 증여재산가액 합산하는데 어떤 금액으로 합산한다고 그랬어요? 3억 2억. 증여 당시의 시가인 2억으로 합산하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나 과세가액 그거 없으니까, 불산이 없으니까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 과세가액 공제액이 세 개죠?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까 채무 있죠, 채무. 여기 1억 들어가는 거고. 공과금은 언급이 없잖아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장례비용. 장례비용 해야죠. 장례비용은 일단 보니까 봉안시설은 빵에서 500인데 800이나 들었으니까 최대 얼마가 되는 거고. 500. 최대 500. 그 다음에 기타의 장례비용은 최소 500인데 확인되는 게 400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 얼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봉안시설 최대 500.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최소 500. 그러다 보니까 장례비용은 1,000만 원 된 거죠. 그럼 과세가액 공제액은 두 개 합하는 거니까 1억 1,000만 원이 과세가액 공제액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억 5천에다가 15억에다가 2억 더하고 1억 1,000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5억 9천만 원. 그렇죠. 요 정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계산 문제 나오면 1차 때는 막 어렵게 안 나와요. 요 정도 사이즈. 조금 여기다 한두 개 더? 아니면 요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가.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14번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죠, 보니까. 그죠? 5월 1일 날 사망했고요.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지금 10억 있어요. 10억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8월 1일이니까 돌아가시기 지금 전이잖아요. 전년도에 상속인 외자한테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지금 5억이 토지를 팔았네. 토지를 팔고 처분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지금 그거는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되는 거냐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총상속재산가액은 일단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있고요. 토지를 1년 내에 토지 팔고 받은 금액이 5억이나 되네요. 2억 이상. 1년 내에 2억 이상. 그러면은 추정
상속재산가액 계산해야죠. 계산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문구를. 5억인데 그중에 용도를 밝힌 게 3억이 아니라 용도가 불분명한 게 3억이라는 거니까 용도는 밝힌 게 얼마란 얘기죠? 2억만 용도를 밝혔다는. 얘는 아예 용도가 안 밝혀진 게 얼마인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밝힌 게 2억이라는 거죠.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알려줬네요. 5억 중에 얼마죠? 그렇죠. 3억.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금액에서 얼마는 또 용도를 못 밝힐 거니까 그 처분한 금액의 20%와 2억 중에서 작은 거를 추가로 빼주는 거라면서요. 그럼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나오는 거네. 얘가 더 작죠? 이거 보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억이 되는 겁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상속재산가액은 10억과 2억 해가지고 12억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네요. 상속인 외자한테 지금 사전에 증여했는데 상속인 외자는 5년 내죠. 그러니까 딱 5년 내. 그러니까 얘는 합산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증여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합산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액을 한다?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한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2억이니까 2억만 합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익단체 뭐 이런 거 뭐 공익법인에다가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을 해야 되는데 채무에 대한 언급 없고요. 공과금 없고 뭐만 있죠? 장례비용만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으로서 장례비용, 아예 장례비용이라고 할게요. 얘는 빼는 거죠. 지금 총 3천만 원 지금 확인되는데 근데 봉안시설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둘 나눠서 봉안시설은 어차피 500만 원이 최대인데 500만 원 된 거죠? 그럼 봉안시설 빼고 나머지 2,500인데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되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되는 금액은 1,5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상속 과세가액을 물어보면은 딱 요 정도 사이즈예요. 둘 더해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면 13억 8,500만 원이 과세가액이 되는 겁니다. 상속 과세가액. 과세 표준 물어보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과세 표준 물어보는 거 16번 문제. 자, 거주자갑은 21년도 4월 달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요. 과세 표준. 지금 상속 재산이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20억짜리. 강남에 있는 주택인가 보다. 근데 아무튼 20억짜리인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 밑에 꽃표시에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개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녀가 아까 얘기했죠. 최소한 성년자로서 10년 이상은 동거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29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자녀가 21세 사실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그냥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21세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21세가 아니라 31세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문제가 그냥 잘못됐죠, 사실은. 그죠? 잘못됐고 근데 좀 약간 31세인데 장녀가 9세 이것도 또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문제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잘못되긴 했는데 그냥 충족했다고 하니까 그냥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나머지 없어요, 지금. 일단 20억이고 사전 증여한 거 없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빼야 되는데 채무나 공과금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장례비만 지금 나와 있네요. 장례비용. 봉안시설은 아예 없어요. 봉안시설 없으면 없는 거고 일반이 얼마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게 50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5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확인되는 게 딱 500이니까 일반만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공제 쪽을 좀 물어본 거거든요. 과세가액은 이거 빼니까 얼마 돼요? 19억 9,500만 원이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상속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상속 공제. 자, 상속 공제는, 자,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가 있어요. 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인적 공제는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인적 공제 둘로 나눠져가지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기초 공제하고 기타의 인적 공제를 할 거냐, 일괄 공제를 적용할 거냐. 그게 첫 번째란 말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내용을 지금 보면은,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없네? 아니, 배우자가 없다고 나와 있네,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배우자는 없죠, 보니까? 배우자 없어요. 그러면은 인적 공제는 지금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합계액으로 할 거냐? 일괄 공제로 할 거냐? 선택하면, 나중에 나는 뭘로 선택하면 되는? 둘 중에 큰 걸로 선택하라. 그렇죠. 선택하면 돼요. 먼저, 자, A는 기초 공제 얼마? 2억에다가, 자, 기타의 인적 공제 하면, 이거는 좀 기타의 인적 공제들을 가지고 다 따진 건데,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그 다음에 장애인. 네 개 있었잖아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자녀가 지금 2명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녀 공제는 5천만 원 곱하기 2명. 자녀 공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공제.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네요. 9세니까 19세까지 딱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공제는 10년이니까 1,000만 원씩 연당 1년에 10년. 이거는 미성년자 공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로자가 있잖아요. 지금 모친 있었네요. 모친. 상속이는 아니지만 지금 동거가족 중에 모친이 있었으니까 65세 이상인 자 있죠? 65세 이상인 자에서 기대 여명이 남은 기대 여명이 20년이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로자니까 연로자 공제는 1명 5천만 원 곱하기 1명 해가지고 연로자 공제 받고요. 장애인은 무조건 중복 적용된다고 그랬죠? 장애인은 기대 여명 1년에 1,000만 원씩, 기대 여명이 20년. 이게 다 되네, 이게 지금. 배우자는 지금 없었어요. 있기만 하면 최소 5억은 무조건 되는 건데. 그죠? 이거랑 일괄 공제 얼마? 5억. 쭉 큰 걸로 가는 거죠. A 금액 저부터 했더니 A가 딱 봐도 더 크다 보니까, 그죠? 뭐 장애인도 있고, 막 연로자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하면 이게 당연히 커요. 2억에, 여기 1억에 5천만 원에 이거 2억이니까 전부 다 하면은 A가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에다 기타 인적 공제 전부 다 합한 금액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6억 5천만 원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인적 공제는 얘가 더 크니까 6억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 공제. 물적 공제는 나오는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 아니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니까요. 이게 금융재산이 주택이니까 금융재산이 없잖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하면 되는데, 동거주택은 여기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 주택가액 100%와 6억 한도가 6억이잖아요. 그럼 최대 이거 지금 동거주택 상속공제밖에 안 되는데, (6억) 돼요. 6억. 상속공제는 그러면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하니까 12억 5천만 원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과세 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예외세 그 빼면 되겠네요. 그죠? 10억 9,500에서 빼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빼니까 7억 4,5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제를 좀 물어보면 좀 복잡하다, 그죠? 공제를 물어보면은 오히려 좀 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행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물적 공제에서 여기 상속재산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금융자산 있고, 또 여기 장례비용 말고 여기에 금융부채 해가지고, 금융부채는
여기서 빼는 것도 있고 또 추정도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세 군데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금융재산 상속 공제할 때 순금융재산 그래서 차감돼야 되고 막 이런 얘네들이 더 들어가면은 좀 더 고려할 게 좀 더 많은데 그러면 1차용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1차용이 아니고 2차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계산 문제 3개 정도 했는데 상속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과세 표준까지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1차에서 나오면 조금 그렇기는 해요. 과세 표준은. 근데 문제 이제 상속세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한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 60~70%는 과세가액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가액. 그러니까 요 정도는 사실은 풀어올 줄 아셔야 되고요.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은 일단은 나중에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스킵을 한 다음에 시간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왜냐면 이제 공제나 이런 것들은 좀 따질 게 많거든요, 사실은. 사실 과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은 사실 2차에서 물어봐야지 1차에서 물어보기는 좀 그런 주제긴 한데 뭐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 2018년도에는 이걸 물어봤고 2019, 2020년도에는 증여세 쪽 계산 문제를 물어봤고 그 2018년도가 아니었을 때는 과세가액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